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적 나와셔야 됩니까? 목적 13페이지 했어요? 13페이지 네, 문제지. 목적. 자, 타이틀 제목이 뭐죠? 했어요? 목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지 모르죠, 그죠? 자, 법률 행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 안에 아래 뭐가 있을까? 네? 자, 분류하는 거죠. 법률 안에는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뭐 가지고 복습해 보는 거예요. 개수가 나눈 게 뭘까? 별 하나짜리가 뭐죠? 별 두 개 마주 보면 자, 나란히 가면 뭐가 되죠? 합동행위. 그래서 개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행의 문제 가지고 구별하는 게 뭐죠? 이게 문제 3편 채권에다가 행위자 붙이면 뭐가 되죠? 채권행위. 2편 물권 행위. 현실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뭐 하죠? 뭐 해서 보통 그냥 뭐 해서 매매해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주고 잔금하고 서류 맞바꿔 가지고 등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매매해서 뭐 했다?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등기했다, 이 말을 갖다가 그 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부른다? 남 못 알아먹게끔 뭐라고? 채권 행위에서 뭐 했다? 물권 행위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행위는 아직도 무슨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매매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만나야 돼. 근데 잔금 주고 뭐 바꾸면 서류 바꾸면 만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밑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이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준자를 붙여요. 무슨 행위?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채권 양도,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또는 채무 면제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채권 양도하고 면제하게 되면 다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끝난 거야. 매매는 아직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약속했으면 뭘 해야 돼요? 이행의 준비가 남아있고 이거 주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무슨 행위? 주물권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붙여놓는 게 뭐냐면 처분권 없는 자. 무슨 자? 처분권 없는 자가 가서 채권행위를 했어요.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때 쓰는 용어가 뭐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매매 뭐하다? 유효. 자꾸 왜 남의 것 팔아먹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것을 판다는 약속은 뭐하다? 유효.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는 효력이 있고, 을은 갑한테 병의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약속대로 이행을 못하면 그 다음 무슨 문제로 가면 돼요? 채무 못한 채무 불이행. 하나 더 나아가서 담보 책임. 뭐라고요? 타인 권리가 매매 유효한데 못 넘겨주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아니면 나아가서 뭐다? 담보 책임.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뭐 넘겨주는 것? 등기 넘겨주는 것은 효력이 없겠죠. 근데 뭐 없는 사람이?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아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여기 무슨 행위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하고 뭐가 있어요? 계약 있죠? 매매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그죠?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그러면 매매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켜. 끝내는 방법이 뭐죠? 매매해서 유효 가다가 끝내는 방법. 해제. 그럼 해제는 단독행위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임대차 계속적 계약에다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게 되면 끝내는 게 뭐예요? 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되고 계약 이런 것들은 뜻은 다르지만 올라가면 해지해지는 뭐야? 단독행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일방예약은 고르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일방예약은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고르세요. 네? 예약이 뭐예요? 예약이. 예?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예약에 비교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쌍방예약이에요. 무슨 예약이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한쪽 갖느냐 양쪽 갖느냐 그 차이뿐이지 예약 자체는 뭐다? 예약 자체는 무슨 행위가 아니고 단독이 아니고 뭐다? 계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법률 행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약은 뭘까? 여기서 법률 행위라는 단어 썼지만은 이거보다는 개수 가져왔을 때 그러면 제목이 단독행위 점 계약 점 합동행위의 목적 그렇게 쓸 말을 갖다가 뭐라고 적어 놓은 거다. 세트 명칭이 없으면 다 적어야 되죠. 단독행위 점 계약 점 합동의 목적 그러면 제목이 예쁘지 않으니까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겠습니까? 네? 단독 행위보다는 계약 중심이죠. 합동 행위는 거의 안 나오고. 그러면 계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매매죠, 매매. 그러니까 뭐의 목적이다? 그게 타이틀 제목이. 법률 행위 중 가장 대표가 계약 중 뭐죠? 매매. 매매 계약의 목적. 그럼 목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563조에서. 목적이 어느 거예요? 당사자 일방, 상대방, A 약정, B 약정, 효력이 생긴다. 어느 게 목적이에요? 네? 어느 게 목적이에요? 당사자 일방, 상대방, 그죠? 그 다음에 재산권 약정, 대금 약정, 효력이 생기죠? 어느 게 목적이에요? 네? 효력이 생긴다. 그게 목적이에요. 당사자 일방, 상대방은 당사자 존재. 아셨습니까? 약정은 의사표시 존재. 효력이 생긴다가 바로 뭐다? 목적 존재. 그러면 갑의 목적이 뭐예요? 파는 사람의 목적이. 대금 달라는 게 목적이고 사는 사람은 재산권 달라는 게 목적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대금 청구권하고 뭐예요? 재산권 청구권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뭘 했다고? 그럼 그 매매 목적물은 뭐예요? 목적물. 매매 목적물, 물건은 토지고 매매의 목적은 뭐예요? 재산권 달라, 대금 달라가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가지. 확가, 적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을 거. 그죠? 네. 그 내용을 좀 공부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 한다? 목적이 뭐 할 수 있다? 그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뭐 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문제수를 본다면 많아야 2문제. 어쩌면 1문제. 근데 이쪽이 특히 판례가 많다. 뭐가 많다?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자꾸 보셔야 돼. 자, 문제 1번 체크하시고요.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 달라는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럼 확정은 당시 확정되는 것도 보통이겠지만 또 뭐요? 당시 또는 뭐요? 장차.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당시 확정돼도 좋고 또 뭐요? 장차 확정될 수 있어도 가능하겠죠. 이건 원시적 불능인 법령에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자, 원시적 불능은 여러분들 몸에서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몸. 자기 몸에다가 대입하세요. 원시적 불능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얼굴이 있고
그죠? 왼쪽 귀, 오른쪽 귀가 있으면 왼쪽 귀는 뭐죠? 이행, 지체. 오른쪽 귀는 네, 이행, 불능. 자, 지금 얘기한 건 채무, 불이행, 이단이다. 채무, 불이행, 이단이다. 뭐야 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가지 있잖아. 뭐하고 뭐? 그쵸? 그러면 채무불량하고 연결된 용어가 쌍무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야? 쌍무계약에 뭐가 있을까? 동시 이행이 있고 뭐가 있다? 네? 무슨 부담? 위험부담. 여러분 몸에 기억이 나야 되는데 계약법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이행불능이 뭐냐면 이건 채무불량이 이다가 되죠. 요거는 채무불량이 아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행불능은 뭘까요? 네, 갑한테 뭐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을한테 뭐가 없는 거? 잘못 없는 거. 그러면 위험부담은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갑한테 뭐가 없고 잘못이 없는 경우. 이게 후발적 불능이에요. 무슨 불능?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의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오른쪽에 또 옆에 뭐가 있을까? 에?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무슨 불능? 그 원시 불능은 전부 불능이 있고 무슨 불능이 있고 또 무슨 불능이 있을까? 네, 일부 불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요 원시 불능은 원으로 그리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원으로 이렇게 딱 그리면 후발적 불능은 1번, 2번, 3번, 4번이면 어느 세 개일까요? 후발적 불능은 네? 4번. 계약이 뭘 때? 유효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은 나눠야 됩니다. 뭐하고 뭐 나눈다? 자, 전부 불능이 있고 무슨 불능이 있다? 전부 불능은 1, 2, 3, 4 중 어디일까요? 네? 네, 이때는 몇 번? 2번. 무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1, 2, 3, 4 중에서 어디일까요? 네? 아니에요. 4번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제목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개 있으니까 원시적 불능 제목이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할 때는 이때 쓰는 제목은 계약 체결상 과실. 무슨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해결하고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 무슨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거 생각하면 돼요. 면적이 부족하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능 세 개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해보세요. 민법전 해보시고요. 민법 따라해보세요. 민법전. 약정,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죠? 가배채권, 의뢰채무, 의뢰채권, 가배채무. 채무 이행해야 안 해야 돼요? 그 못하는 게 뭐죠? 채무 불이행은 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성 귀잡고 왼쪽에 지체가 있고 오른쪽에 불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습니까? 그럼 지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고? 동시하고 연결되는 용어고 이행 불능은 위험 부담. 그럼 생각해봐. 채무 불이행에서는 이건 매돈이 불리한 거야. 그러면 갑한테 잘못 있고 을 잘못 없는 거. 위로 올라가면 무슨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한테 잘못 없거나 을한테 잘못이 있거나
갑한테 잘못 얻고 을한테 잘못 없는 거. 그럼 거기도 무슨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쓰는 건 뭐다? 그러니까 채무불이익 때는 이행불능이고 채무할 때는 무슨 부담? 위험부담. 요 세 개가 무슨 세 개? 후발적 불능. 예? 뭐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그 오른쪽에 뭐가 있다? 원시 불능해가지고 무슨 불능이 있고 전부 불능이 있고 일부 불능이 있다. 그럼 전부 불능은 아까 무슨 제목? 계약 체결상 과실이야. 예? 일부 불능은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러면 그 내용을 몰라도 자꾸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거는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용 싸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9월달 가서 너무 힘들어. 미치려고 그래. 내용에 따라가지 마시고 제목에다 자꾸 연습하세요. 뭐다? 제목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내용이 채워질 것이고 내용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나중에 제목이 없으면 나중에 엉클어서 안 돼. 지금 이해니까 지금 뭐하고 뭐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3편 채권하고 몇 편이 1편이 연결돼 있잖아요. 3편은 무슨 세계를 자꾸 얘기해요. 유효 얘기를 주로 하고 총칙은 어디? 2번하고 몇 번? 3번을 주로 논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니은에 원시 불능 법리는 뭐다?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될 수 있다. 맞췄다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 옆에 일부 불능도 있으면은 제목이 뭐고?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고. 그럼 또 후발적 불능은 채불일 때는 이행 불능. 채불을 떠날 때는 뭐야? 위험부담. 그렇게 제목을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상하면서 문제를 풀면 제목도 내게 되고 내용도 내게 되면서 붙어가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만. 요거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른 거 비교를 하게 되면 답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통해서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그러니까 시험문제 나올 때마다 이건지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이행 불능, 위험 부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하고서 위칩하면서 답을 쓰면 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디귿. 당사자 귀책사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법령에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보통 원시적 전부 불능은 2번이죠. 원 돌리면 2번 무효. 성립은 했어요? 네? 빨리빨리 대답해. 빨리빨리. 뭐 했다고? 성립은 됐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왜?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있고 후에 불났으니까 계약 당시에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디귿쯤은 뭐예요? 틀렸죠. 그러니까 총칙은 무효, 유효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근데 계약법 가가지고 제목을 따질 거란 말이에요. 같이 기억하시고요. 리을 무슨 불능? 일부 불능. 원칙적으로 뭐다? 전부 무효. 이 일부 불능은 보통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에? 에? 일부 불능은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을 샀는데 뭐하고 뭘 샀는데 이게 후발적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원시적, 객관적 이런 말 나와야 되고 보통 불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계약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계약 체결 후에 뭐가 날아갔다? 건물이 날아갔어. 그럼 토지값도 안 주고 건물값도 안 주겠지. 그러니까 원칙 뭐다? 전부 무효로 가고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주차장이 목적이 있던 사람은 토지만 있어도 계약하겠죠. 그때 나머지가 뭐가 될 것이다? 유효가 될 것이다. 네, 기억, 디귿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 무슨 규정이 아닌가? 그럼 그 문장 딱 읽으면서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것 됐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단속 규정 고르라 그런 얘기야.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요. 꼭 단속 규정인 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 한 바퀴 돌려서. 자, 시험에 매매는 요물 계약이 아니다. 맞아요? 네? 또 생각하고 있어 지금. 매매가 낙선 계약이다. 맞아요?
그럼 매매가 요물계약이다. 그럼 낙선계약의 반대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낙선계약이다 이 말이나 요물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효력규정에 반대되는 규정이 뭐야? 그러니까 효력규정이 아니고라는 것은 뭘 고라는 거야?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반대. 그러니까 그건 적법성에서 오는 거죠. 어디서? 법이 뭐의 약자? 법. 이 법이 강행법규라는 얘기 이게 뭐라고요? 강행법규. 특히 공법은 두 가지 나옵니다.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무슨 규정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금기하는 금지 규정이 있죠. 무슨 등기 나왔어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제목. 중생등기 나오면 허가지역 중생등기가 떠올라야죠. 무슨 지역? 그래서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허가지역 무슨 등기를 치게 되면 중생등기를 치게 되면 허가지역이 아니면 유효. 왜 유효? 왜 유효? 허가지역이 아닌 중생등기 규정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걸리면 처벌은 하더라도 처벌받은 자고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무효. 왜 무효요? 허가지역에서 허가 맡으는 얘기는 효력규정. 아셨어요? 같이 묶어. 그럼 이거 할 때 또 같이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허가지역 중생등기 하면 한 세트. 세트인데. 예? 적극가담 무슨 매매?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가담이면 무효. 이건 어디에서 넣을까요? 그럼 적법성하고 무슨 성? 타당성의 대표가 기억되지 않을까요?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요. 뭐 했다고? 갑이 을한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 상태야. 무슨 상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면 두 번 팔아먹었잖아. 그럼 무슨 매매? 이중 매매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미등기 매수인이 또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까요? 등기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세금 생각나게 되니까 을이 갑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등기해서 등기 넘어가면 각종 세금 다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빼먹으려고 이제 가서 갑한테 부탁해서 등기가 어디로? 병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 563조 매매했는데 2편 물건 뭘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다가 갑이 팔아먹으면 뭐가 되고?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중매매 얘기가 돌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을의 병한테 팔게 되면 중생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 적극가담 무슨 매매하고 이중매매하고 뭐하고? 허가지역 중생등기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중매매에 대해서 을이 열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중매매를 원천봉쇄해보자 해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매매했으니까 장래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면 순위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하게 되면 그 순위 찾아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1번 중생등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4번 보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타당성 불법 원인급여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죠. 거기 명의신탁 나왔네? 자, 명의신탁 종류 첫 번째. 날씨 더운 것하고 공부를 하면 관계없어.
명시타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무슨요? 명시타 약정, 무효, 물건 변동, 무효.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누구? 등기부상 수탁자가 아니고 누구다? 신탁자. 자, 명시타 약정, 중생 등기합니다. 무슨 등기요? 명시타 약정, 무효, 매매, 유효, 물건 변동,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구? 매도인. 아니, 명시타 안 했어요? 가서 명시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하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아니, 뭐 해야지.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이전형, 명시탁 무효, 물건 변동 무효. 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고 누구다? 신탁자. 그래서 명시타 약정 무효했는데 신탁자가 움직이면 신탁자가 매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변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매는 유효, 물건 변동은. 자, 매도인이 선입니다.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야, 무효. 중생령은 무조건 무효야. 이쪽이 선이 관계없어. 무조건 뭐다? 무효. 그럼 소유자는 누구? 매도인. 됐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돈 주고서 가서 사라. 이게 무슨 령? 이제 특징. 매도인이 뭐면? 선이면 물건 변동 유효. 매도인이 악이면 물건 변동 무효.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형하고 무슨 형만 잘 기억하면 돼. 중생형하고 계약형.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시타 약정 문제를 마치면 합격한다. 주문을 걸었어요, 제가 지금. 근데 만약 명시타가 틀리죠? 반반이야. 몰라. 아니, 명시탁이 그만큼 뭐다? 이야기할 게 또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게 딱 정립이 되면 다른 것들은 우스워 보여. 별거 아니야, 다른 것들. 그래서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있잖아요. 책에 가서 자꾸 보고 읽으라니까. 그게 딱 되면 다른 것도 막 보여요. 또 명시 또 나왔잖아. 그죠?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보통은 이전형을 두고 얘기할 겁니다. 자, 부자지간의 명신탁은 유효, 무효. 아버지, 아들 간의 명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없을 무. 사실혼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 법률혼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 네? 유효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됐죠? 명의신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토개혁 및 법률상 허가 유한한 규정.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5번이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1번하고 5번. 그게 허가지역 중생등기가 되죠. 그러면 그 국토계획 그 법이 적용돼 가지고 무효가 될 것이고, 허가지역이 아니면 1번만 해당하니까 그때는 뭐다? 유효. 자, 2번은 1번이었고요. 네. 14페이지에 문제 5번 체킹하시고요. 1.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면요, 객관적 전부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일부 불능 얘기할 때는 반드시 붙여야 돼.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 나올 거야. 그런 말이 안 나오면 뭐다? 전부 불능을 얘기해. 그럼 전부 불능 아까 뭐라고 했죠?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러면 그 계약 있잖아요. 성립했을까? 성립 안 했을까? 네? 힌트 드릴게요. 무효야. 네? 그러니까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 그 글자를 보면서 거기다 자꾸 거기다 글자하고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글자를 보면 알게 돼. 근데 글자를 자꾸 날려버리니까 문제잖아. 계약할 때 계약은 뭐 했다? 성립했는데 그 계약에다 원을 그리면 몇 번이야?
확정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 무슨 책임?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요. 네, 두 번째, 동산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 불능이다. 자, 2편 물권. 자, 저당권은 동산 설정할세요? 부동산이요. 그래서 내용도 강제합니다. 물권 법정주의는 뭐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만 강제, 8가지로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 조문의 뭐까지도 내용까지도 강제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동산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맞는 질문. 세 번째,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경우 위헌부담 문제가 된다. 그럼 딱 치니까 이게 뭐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 그 앞에 사실은 채무자가 빠졌네요. 뭐요?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그렇지. 뭐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아까 뭐 있었어요? 채무. 이 귀하냐 귀. 채무불이익 이래서 이행 불능이고 딱 올라가서 뭐야? 채무불이익이 아닐 때 쓰는 요가 뭐야? 위헌부담.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있을 때,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없을 때. 이행 불능은 갑 잘못 있고 을 잘못 없는 거. 이게 딱 떠오르. 이 공간이 형성되라는 얘기예요. 내 몸의 공간, 후발적 불능. 네 번째, 민법은 법률행위 일부 불능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뭐다? 불능 취급합니다. 다섯 번째,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타인 부동산 매매도 뭐하다? 유효. 즉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는 효력이 있고 을은 갑한테 병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이 있으니까 채무 이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못하면 그 뒤에 무슨 문제가 한다? 아니 먼저 채무 불이행 아니면 무슨 문제? 담보 책임이 기다리고 있어. 5번 틀렸고요. 6번 가겠습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 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 자, 유효한 계약을 찾아라는 얘기죠. 자,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갑과 체결된 무슨 계약? 대물 변제 계약. 네, 그럼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 도박. 타당성 무효. 다음 두 번째,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이게 무슨 지역 아니에요? 허가 지역 아닌 무슨 등기? 중생 등기 뭐하다? 유효. 자, 세 번째,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되었으나 각각 모두 B 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 자기도 나오잖아. 5표시 뭐야라고. 그럼 5표시가 어느 게 5표시예요? 여기서는 A 토지가 5표시고 무해가 B죠. 그럼 A 토지는 불, 성, 립이죠. 그러니까 3번을 쓰면 안 되겠죠. A 토지 자체가 성립 안 됐죠. 네 번째 거, 고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고유재산인 A 토지에서 타인을 명의 빌려 국가가 체결한 매매계약. 요거는 탈법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탈법행위는 골라보세요. 확가, 적타 어디일까요? 확가, 적타 어딜까요? 네, 적법성. 직접 가행법규 직접 위반한 게 아니고 간접 위반. 탈법행위 무효. 다음 다섯 번째, 조합의 조합장이 을과 짜고서 조합이 아닌 자신 이익을 위해서 조합 소유 A2에서 체결한 매매계약, 대리권 남용. 그래서 6번은 2번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등이 나오면 허가 지역을 깍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네, 9번 문제 가봅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 하다는 걸까요? 유효.
1.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대금 전부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을 회하여 이중으로 부동산을 뭐하고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뭐했다? 격려받았다. 갑병세 2차 매매기야. 여기서 이제 거기 뭐 했습니까? 알고 있는데 갑을 뭐해서 회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적극 가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무효. 두 번째, 사용자가 노조 가무들에게 조합원들의 인감, 인성 등 요금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약정. 대가성이 들어갔죠? 103조 무효. 세 번째, 유부남인 갑은 그가 결혼한 음식점 여점을과 뭐하면서 동거하면서 아들을 뭐하는데 낳았는데 이러한 사정하게 된 본처와 불확실이 되자 을에게 뭐하면서 해정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육비 1억 원 지급한 약정. 유효죠? 관계 단절입니까? 관계 유지입니까? 네? 관계 유지라면 무효가 되고요. 관계 단절이면 유효. 자, 네 번째 질문은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대여하면서 양자 사이에 을이 변제에게 채무 원리금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수지대 시가 1억 원 상당을 갑에게 양도한 약정 폭리행위가 되겠네요. 네? 무효. 자, 다섯 번째 뭐 핫투 치다가 그죠? 아니고도 뭐가 될 것 같아요? 무효. 도박이죠? 네, 9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별표해 두시고요. 혹시 시험 문제 견해가 다른 것은 몇 개인가? 뭐 한 개, 두 개 이런 게 나오죠? 네? 아직까지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은 없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중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읽지 말고 그냥 패스하세요. 읽지 말라고. 왜? 그 시간만 낭비해요. 기억, 니은 이렇게 맞히면 맞힐 수가 있는데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제일 나중에 보세요. 자, 10번에 기억합니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뭐요?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뭐하되?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건 선풍기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럼 어차피 약정하려면 뭐예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지금? 부인한테 양도했잖아요. 그럼 부관계가 뭐가 되는 동안은? 처가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약정 붙였잖아요. 이 약정은 뭐하다? 유효. 그럼 왜 처분할 수 없는 제한을 왜 붙입니까?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까지 해버리지. 그래서 기업 지문 틀렸고요. 이건 법령 선의 과정에서 강박, 이 강박 단어 나왔죠.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 강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칙은 10가지입니다. 당사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의사표시, 단통, 착사, 목적, 확가적, 타적. 그러면 그 강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사표시, 단통, 착사, 강이 있죠. 강. 그럼 거기 110조 강박 취소 문제이지 103조 무효는 아니란 얘기죠. 왜 구별할까요? 취소 3번은 방치하면 4번이 되는데 2번은 방치해도 2번.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는 원래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예외가 있어. 이쪽은 불법이 없는데 저쪽은 불법이 있을 때 양쪽 다 불법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한쪽은 잘못이 없고 한쪽은 뭐가 있다면 잘못 있다면 불법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강박당해서 강박당해서 재산을 갖다가 뭐예요? 증여했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어. 몇 년 지났어? 그럼 10년 지나면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둘 중 빠른 기간에 뭐 했더라면? 취소했더라면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10년, 3년 그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해가지고 뭐가 돼버린 거야? 유효가 돼버리니까 110조 강박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몇 조 가지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강박 상태에서 재산을 강탈해 갔으니까 이거 103조 선풍기 무효 아니냐 라고 법원에 뭘 제기했더니 판사가 뭐라 한다? 강박이 나오면 순수하게 사기 강박 그 조문 적용 문제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그 글자에 딱 초점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 양도소득세 디귿은 다운계약서입니다. 무슨 계약서요? 다운계약 쓴 것이 선풍기 무효라면요. 서로 주고받은 거 불법 원인급여 못 돌려받는 얘기 말이 안 되죠. 선풍기 무효는 아니에요. 1.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납에 첩의되어 부처분 계산 경우에 본처에 사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 부처관계의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선풍기 행위 본처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요즘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어가지고 무슨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척관계에 들어간 거야. 나중에 이 본처가 나중에 소송 제기한 거야. 불법인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섭도 할 말 있는 거지. 그때 승인했지 않느냐? 그 승인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 그 불법 성립한다는 게 판례 세도예요. 미음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동그라미. 이 약정을 물어보면 이 약정은 당연히 103조 무효죠. 아니 직을 갖다가 돈 주고 산다는 얘기는 이건 당연히 뭐예요? 선풍기 무효 맞습니다. 근데 묻는 것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뭐예요? 방조한 상태에선 종교권 주지임명 행위 주지임명 행위 이 자체는 반사일서 행위라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아마도 국가는 그 주지임명 행위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약정은 분명히 선풍기 무효예요. 근데 그런 걸 알고도 뭐다?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선풍기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미음 틀린 지문. 비읍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뭐했다? 초과했네요. 초과하는 순간 이건 뭐다? 선풍기 무효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 뭐가 될 것이다? 유효. 그럼 판례와 기존에 다른 것은 뭐죠? 기억하고 뭐예요? 미흡. 그래서 몇 개? 다른 거. 2개 아니에요. 몇 개? 2개.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떤 분은 니은하고 비읍해서 2개.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11번 체킹하시고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하다면서 부동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그 지문 자체에 무슨 가담 나와요? 1. 갑병사의 매매계약은 적법성 무효에 해당한다. 바로 틀렸네요.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여기는. 그러면 10가지 중에서 불법 원인급여가 어떻게 돼요? 단통, 작사, 확가, 적타. 불법이다, 아니다. 기준.
맨 끝에 거 타당성 그 영역만 뭐가 되고 불법 원인가 되고 능, 단통, 착사, 화가, 적 거기까지는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 매매 적극까지 하면 적법성 무효가 아니죠. 어디 무효? 자,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적극 뭐 했으므로? 아니 그게 아니죠. 을은 아니죠. 을하고 벽은 뭐예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을은 벽은 관계 없잖아요. 2번은 지금 직접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맞는 질문. 대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2번이나 3번이나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을은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3번은 같은 지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뭐이더라도 소유권 뭐 하지 못한다? 이유는 뭐예요? 네? 절대적 무효. 왜 절대적 무효입니까? 왜 절대적 무효입니까? 의사표시 단통 착사가 아니니까. 어떤 기준 가지고 공부할지는 알아서 선택하세요. 시험 볼 때 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시세요? 의사표시 영역만 보고 상대적이고 능,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화가적타 전부 다 절대적 무효. 7번. 그 다음에 5번. 을은 갑병세 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 용어가 아니야. 아시세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 들어간 지문을 답으로 쓰지 마세요. 절대 그걸 답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때는 장난칠 수 있겠지. 아시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하면 돼. 이중 매매에서 쓰지 마시고 통정 허위 표시 한번 딱 씁니다. 채권자 취소권 어디 쓴다고요? 이중 매매 쓰지 마시고 뭐요? 통정 허위 표시 거기서 한번 나올 거예요. 7번 별표해 두시고요. 꼭 좀 기억하시고요. 네, 12, 13번은 같이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